안녕하세요. 애줌마의 성장일기의 친절한 세희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희동에 있는 크레타 스튜디오에 왔는데요. 보통 엄마들이 임신 중에 이제 만삭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만삭사진을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크레타 스튜디오 대표님 모시고 있는데요.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타 스튜디오의 대표 사진가고요. 전경헌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스튜디오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다른 스튜디오에 비해서 뭔가 집을 꾸며놓은 것 같은데, 네. 여기 특징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스튜디오만 이런 건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몇 년 전부터 네. 단독주택을 개조를 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단독체 형태의 이제 스튜디오들이 꽤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일환으로 이제 만들어진 스튜디오이고요. 저희는 총 4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전체 층들을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원이랑 같이 해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만삭사진을 찍는다고 했는데, 보통 만삭사진 찍는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찍는 게 가장 좋을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컨셉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네.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만삭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한 약 40주 정도의 임신 기간을 갖게 네. 되니까, 대략해서 이제 그 8주 전에서 4주 전까지가 움직임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배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예쁘고, 그래서 이제 대략 한 32주에서 36주차 정도쯤에 찍는 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 37주인데, 제 배 사이즈는 어느 정도 괜찮은지. 괜찮은데요? 괜찮은가요? 네. 그래서 만삭사진 보통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네. 준비하실 사항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삭사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첫째 아기를 임신했던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임신의 시기 중에서 가장 이제 찬란한 시기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라는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둘째 아이. 그럼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이제 이미 있는 형제들이 새로운 형제를 기다리는 느낌으로 찍는 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약간 그렇죠.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첫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이 한 아이를 기다린다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임신이라는 건 여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만삭이면,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막 뚱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살도 많이 불었고,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애기 아빠인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애기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기 엄마는 이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이제 사무실에 근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제 파란색의 예쁜 드레스를 입고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 아무도 이제 어색하게 보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시기가 그렇게 이제 찬란하게 빛나는 시기니까. 만약에 여자를 꽃으로 비유를 한다면 아기는 열매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시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몽우리진 꽃이 아니라 정말 활짝 피어요. 활짝 피어요. 정말 예쁜 그런 꽃의 시기, 그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임산부를 꽃에 비유해 주신 거죠? 이제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게 이제 되게 예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사진으로서의 개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 개인 프로필로서의 개념이 있을 텐데, 두 가지 개념 중에서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생각하는 이쪽으로 준비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 스튜디오를 비롯해가지고 대부분의 스튜디오들이 다 아마도 이제 엄마들 의상들은 준비를 해왔을 텐데, 근데 이제 찍어놓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빌려주는 거 말고 자기가 이제 그 임신 기간 중에 쭉 입었던 그 옷 입고 찍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굉장히 특별한 시기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어떤 경우는 한 번도 겪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더 이렇게 예쁘게 기록되도록, 그러니까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좀 신경 쓰면 좋고, 그렇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찍는다면 누구나 다 예쁘게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만삭사진 보통 다른 스튜디오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샘플 촬영을 해봤는데, 보통 무료 촬영이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면은 보통 아기 돌이나 베개 사진을 위해서 이렇게 샘플로 찍어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 사진 시장 쪽에 이제 마케팅들이 치열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삭 사진 쪽에서부터 미리 선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늘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무료 촬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평일날 오셨을 때 간단한 정도의 무료 촬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보고 가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제 연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 사진 스튜디오들마다 보면 이게 약간씩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랑 이제 아주 이제 연계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케팅을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 저희처럼 그냥 이제 여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작가들의 모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대표이사 이런 게 아니라 대표 사진가예요. 네, 대표 사진가. 예, 여러 네. 사진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와서 인터뷰도 해줘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대표로 이제 뭐 사업자 등록도 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대표일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든 것들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연계 같은 건 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저희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무료 혜택을 드리기는 해요. 네. 것들은. 근데 그거는 한번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러니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렇게 아기 네. 사진을 고를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진짜 아기 사진은 정말 달라요. 정말로. 그쵸? 그러니까 취향마다 다르고, 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음식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양념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은 네. 뭐 유기농 농산물로 만든 무슨 건강식 같은 그런 사진을 찍는데, 근데 또 어떤 데들은 굉장히 화려한 사진을 찍기도 네네.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주 화려한 사진을 찍기를 원하시는 분이 만약에 우리 스튜디오에 온다면 굉장히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에 아주 오랫동안 가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사진을 원한다면 우리 스튜디오는 굉장히 좋은 스튜디오일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애기 사진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세인 씨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옛날 친절한 세인 씨 때부터 네. 이제 프로필 사진 많이 찍어봤잖아요. 그쵸. 만약에 프로필 사진을 만약에 실패를 했어. 그러면 이제 다시 찍으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좀 뭐 귀찮고, 네네. 그 다음 또 메이크업도 새로 해야 돼, 누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네. 돈을 또 새로 써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래도 크게 변하는 게 없이 이렇게 다시 찍을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100일 사진을 실패를 했다. 그건 되게 큰 거죠. 그쵸. 예, 애기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할 수- 작게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저의 생각은, 그러니까 미리 시간이 있을 때 좀 꼼꼼하게 만약에 사진을 찍을 거라면 찾아보시고 둘러보시고 그러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사실 크레타에서 아기 사진 찍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도 여기서 프로필 사진을 찍어봤잖아요. 근데 다른 사진관에서도 프로필 사진 많이 찍어봤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포토샵을 한다던가 제 얼굴에 약간 조작이 된 듯한 그런 느낌들이 되게 강하게 드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예뻐 보여야 되는데 제 눈에는 그게 좀 어색하고 좀 가식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절한 세이시라는 그 브랜드 이름에도 네. 좀 걸맞지 않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뭔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장 예쁘게 담아주는 네. 스튜디오를 좀 찾고 있는데 아기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 가식적이고 뭔가 포장된 느낌보다는 그 순간에 그때의 모습을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크레타 스튜디오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 물론 이제 그게 뭐 저희를 되게 잘 봐주신 거고요. 네네. 그거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렇게 잘 꾸미고 이런 데들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쵸, 그쵸. 굉장히 취향이니까. 재밌잖아요. 그쵸. 굉장히 재밌죠. 네. 그것도 그러니까 저도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이제 오랜 동안 남겨놓은 사진으로는 저라면, 근데 네네. 저는 제 취향이 이제 이래서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세트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세트를 만들지 않은 이유가, 그러니까 세트를 만들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네, 그쵸. 여기서 하나 찍고 그다음에 또 옮겨서 다음에 옮기고 찍고 테마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찍으면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계속 그 세트 획일화된 느낌이 네, 그렇죠. 나고. 세트 안에 제가 제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아기의 이제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갇혀버리니까.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이게 이렇게 귀여운 엄마 찾아가는 거 보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하면 그 태어나서. 아이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이 봄이, 이 여름이 그냥 이제 둘레죠. 네네, 그 둘레가 네. 둘레가 태어난 이 여름이 들레한테는 인생 첫 번째 여름이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맞이할 가을이 첫 번째 네. 가을이고, 이번에 맞이할 겨울이 첫 번째 겨울인데, 그 인생의 첫 계절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거를 이렇게 가능한 이제 이제 계절의 어우러짐과 함께 그 아이가 커 나가는지 이런 것들 보여주고 싶은 게 제
컨셉이기는 해요. 네.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듯이 뭐 스튜디오 선택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엄마의 취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 오래 갈 수 있는 사진 네. 그리고 또 엄마가 아빠가 그 선택하시는 그런 다양한 컨셉들에 또 맞춘다면 뭐 다른 스튜디오 선택하시는 것도 네. 뭐 좋은 방법이실 것 같고 그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담고 싶은 게 사실 엄마의 마음이 가장 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완삭 사진 또한 맞아요. 내 아름다운 모습 뭐 평생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아기를 가진 모습을 남기고 싶은 그런 추억을 남기고 싶은 네. 그런 사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네 홍보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제일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시는 분들이 네네. 아기를 지금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제 아기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5살 된 아기를 키우거든요. 동글이라는 예명으로 제가 이제 불러주고 너무 있는데, 귀엽죠? 네. 근데 이제 그 동글이를 키우면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갖게 되는 생각이 오늘 이 동글이랑 하루를 살고 그러니까 이 동글이하고는 이별을 하고 내일은 또 새로운 애를 만날 맞아요.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아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있구나. 그리고 내 뱃속에 사람이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만약에 갖는다면 그러면 이제 정말 굉장한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뱃속에서 착상이 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35억 배가 자라서 세상에 태어난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의 모든 엄마들한테 저 존경과 박수를 보내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하고 인연이 닿아서 그러니까 저희 스튜디오에 이제 방문해 주신다면 꼭 사진 찍는 거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같이 인사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줌마의 성장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